그러면 왜 문재인이냐 이죠. 왜 문재인이냐. 이렇게 너무나 단순해요. 경제, 중소기업 강화하고 노동자 대접받게 살기 이렇게 하면 돼. 남북관계 개선하면 돼.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이 남북 분단과 동서지역구도를 가지고, 동서지역구도는 동이 있고 서가 있잖아요. 남이 있고 북이 있죠. 상대 개념이 있죠. 이걸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적개심으로 불러일으켜서 토론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를 확대, 복지 포퓰리즘이야. 저건 저건 노무현이 시작한 거. 남북관계, 저거는 친북 좌파야. 김대중이 시작한 거. 이래서 토론이 안 돼, 토론이.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부산에 가서 애를 썼냐 이거예요. 민주당 깃발로. 저 요번에 4월 총선에 부산 북강선에 출마했습니다. 2000년에 노무현 의원이 종로 지역구 의원 버리고 출마한 거예요. 거기. 또 도전한 거예요. 그 지역구도에. 또 맨땅 그냥 콘크리트 벽에 당신 이만 찍으면서 떨어졌어요. 그 봉화에 묻혀있어. 당신 못하고 나도 한번 해보자. 여기서 10석이고 15석 이기기 전에는 다수당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나 연고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함경북도예요. 서울에서 성장했죠. 그냥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진짜 북강서울. 그냥 노무현 의원이 출마했던지요. 근데 한 2, 3일 지나는데 그렇게 불쌍해요. 노무현이라는 인간이. 그 쭉쭉 울고 다녔습니다. 왜냐? 저는 그래도 민주통합당 깃발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 그 다음에 정당권 바깥에 있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잠정 은퇴한 이해찬 총리, 정치 참여를 안 하려고 노력하던 문재인 이사장, 그리고 시민운동만 했던 박원순 변호사, YMCA 총무 20년 한 이하경이, 그 저희 국민의 명령, 개미 시민들까지 다 합쳤어요. 민주통합당. 마지막에 한국노총 들어왔죠. 민주노총 빼고 다 합친 겁니다. 48년도 정당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민주통합당 후보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역당이라고 얘기를 못하거든. 말은 못해요. 아니니까. 속마음은 아닌 거죠. 김대중당, 김대중의 양자 노무현당, 노무현의 새끼 문성근, 거기다가 친북 좌파 문익환의 아들, 줄줄이 그냥 벽이 있는 거죠. 정면으로 맞받아 호소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철도 연결해야 부산이 발전합니다. 뭐 빨갱이 놀리고, 아이고 그거 언제 일일이 대답하냐고. 그러고 맞받아 쳤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마음을 여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무려 45%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그때 2000년에 노무현 후보는 30%인가 얼마 받았지? 30%인가 받았어. 그러니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어쩌자고 민주당 깃발로 여기 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쌍욕을 들으면서 뭐 때문에 그러고는 봉화에다 묻어달래. 유서에다가. 저는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이 나라가 싫으면 국민묘지를 거부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봉화 내려간 이유가 내가 봉화에서 살면 이 지역구도가 완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려와서 산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차 그거구나. 나는 죽어서도 이 지역구도를 넘어가는데 기여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5.18인 광주호죠. 5.23에 봉화 가는 게 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그 양반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것과 봉화에 묻혀있는 건 판이하게 달라요. 결과적으로 김두관이 당선됐고 김정길 후보가 45%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호소를 이제 부산 경남 시민들께서 받아들여주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 경우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애를 썼는가? 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양반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당일날 아침에 그 유서를 써놨죠. 그 집에서 나가세요. 그래서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정경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리고 가요. 부엉이 바위 15분이면 올라가죠. 근데 가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으시냐. 이게 뭐냐.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면 거의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혼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쩌자고 뽑냐고. 무슨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냐. 와둔하죠 제가. 국민의 명령 운동하고 한 1년 반 만에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강연하는데 76년에 문 목사가 깜빵 가서 죽겠다고 단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주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 단식한 지 20일이 넘은 다음에 가르쳐 줍니다. 이 개새끼들이. 너무 놀라서 쫓아갔어요. 갔더니 뼈밖에 없어. 소금하고 물로 단식을 하십니다. 근데 막 웃으면서 나 정말 행복해. 죽을 자리 찾았어. 이러면서 당신이 쓴 마지막 시라는 걸 읽어주시더라고. 외워서 뭐냐.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셨지. 그 말만 믿자. 그 말만 생각하자. 나는 오늘도 죽음을 산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문 목사 일상에 대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성광같이 지나가더라고. 참 그거 보구나. 죽어야 산다구나.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나 역사 속에 살아간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풀을 뽑았듯 그날도 뽑은 것이고 지금도 뽑고 계시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서거 3주기에 마지막 육성이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노무현 재단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시냐면 길게 얘기했으면 단 얘기. 맨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이 계곡의 성체에 포위되어 있다. 이제 옥쇄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여기 있는 건 우매한 짓이다. 이러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러니 여기 있는 분들은 성체를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자 이만 정리합시다. 이러고 녹음이 끝나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이 조선일보와 검찰과 이명박의 공격이 노무현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촛불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대통령 기록물도 왔다 갔다 얘기가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봉화에서. 왜 이러냐고. 국가 기록물 이거 내가 아직 기록관이 안 만들어졌으니 내가 임시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걸 사무관들을 구속한다 그러면 되냐. 이게 그걸 항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고선 말도 못하고 끄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강금원 회장이 옆에 있다가. 그랬더니 촛불의 배후 조종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촛불을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배후 조종해서 이걸 일으키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사태 때 노무현 대통령이 편지를 써요.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선에서 물러섭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무슨 삼국지같이 글을 쓰셨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과장되게 쓰셨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공격이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나를 버려라. 나는 더 이상 상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민주진보 진영과
노무현 개인을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잖아요. 우선 국민들도 잘 안 됐고, 물론 국민들은 많이 됐죠. 쌍욕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아무튼 조선일보와 이명박의 공격은 그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이거죠. 포위돼서 옥쇄가 되는데 전세가 너무 기울었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옮겨가라. 그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 거죠. 내가 다 쌓아안고 죽을게.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유서의 운명이다가 명백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으로 몇십 년을 가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IMF 체제 때문에 노동자가 어렵고 중소기업 어렵고 골목상권이 어려운데 그 원망을 자꾸 민주정부에다 해. 잘못은 한나라당이 했는데 뭘 복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종부세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거든요. 이게 80% 종부세 80%를 수도권에서 냅니다. 그걸 다 지역의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서 균형 발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전 국민의 65% 아마 영남은 80% 정도가 반대했어요. 나 호남은 기억 못해요. 저희 명계남이 조사를 보면은 강원도에서 18명 내셨대요. 18명 종부세를. 그런데 70%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속아서. 노동자 좀 먹고 살자 그러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복지하려고 그러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남북관계 하려고 그러면 종북좌파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 이 나쁜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했고 또 주변 정리를 내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거 벌어진 일 어떻게 하냐. 우리 민주진영이 나와 함께 나 때문에 민주진영 몽땅 다 물속에 잠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수장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끊을게. 이거 간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그 유서에 생략된 말이 있는 겁니다. 운명이다. 나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대통령을 했고 지역구도가 딱 갈라져 있는 거 이거 극복해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됐고 내가 흠이 됐다. 민주진보 진영에. 그래 갈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중에서 정말 서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김대중 선생이 얘기하셨던 대중경제론이 펼쳐진 세상, 복지가 확대된 세상,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이 남은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 호소를 생략한 겁니다.